김광조의 경제데이트 2020년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1월 2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8일 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검찰청에 검사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에 조국 씨가 사퇴한 이후에 80일 만에 새로운 법무장관이 임명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서만 23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사실 뭐 의미가 없네. 그때 조국 사태가 막 터지고 나서 네. 조국만이 유일한 개혁 적임자고 사법개혁 그렇죠. 적임자고 뭐 조국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추미애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에게 지명을 한 건가요? 네, 그 조국이 물러나면서 자기 후임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갔거든요. 지금 조국 사태 때 네. 조국만이 유일한 지금 이렇게 사법개혁 네. 적임자고 그렇죠. 그걸 물리적으로 조국만이 던졌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하고 추미애를 이렇게 놓고 어떻게 판단을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뭐 문재인 씨나 민주당이나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조국보다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라도 추미애라도 써먹자라는 그 생각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국은 날아갔으니까 네. 또 추미애를 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뭘 써먹자든지 아니면 이게 그 추미애를 뭔가 지금 이렇게 앞에 들러리로 내세워서 뭔가 네. 좀 네. 뭐 하자든지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서 어떤 쪽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정세균 이제 국회의장 전 의장이었죠. 이제 지금 국무총리 마찬가지로 지금 제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이제 추미애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를 한 사람이 이제 장관의 자리를 가는 그런 모양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격이 낮은 국무총리를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씨나 민주당이나 특히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총선에서 깨져버리면 네. 아마 탄핵당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총선에 이렇게 올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불 안 가리고 총선에 올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뿌려대야 될 거 아니에요, 후보로.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는 완전히 들러리냐, 선거의 들러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하셨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있는 그 이른바 이제 그 문재인을 지킬 수 있는 세력들을 있는 것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쏟아내 보내려고 하다 보니 네. 이쪽이 텅 비어버린 청와대고 정부 쪽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이른바 이제 처진거리나 쓰레기들이라도 갖다 지금 메꾸는 그런 이제 모양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이네 추미애네 뭘 하는 게 쓰레기 갖다가 지금 메고 처진거리들 이제 퇴물들 갖다가 메꾸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전에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을 지금 패전 처리나 마무리를 패전 처리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4월 총선에 지금 네. 올인 지금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일부는 다 총선 가 있고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전부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총선으로 이제 올인해 가서 만약에 4월 총선에서 깨져버리면 네. 아마 틀림없이 문재인 탄핵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 돌아간 상황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물불 안 가리고 그런 행동을 보이고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결국에는 이제 또 어쨌든 누군가는 이렇게 갖다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에다 누군가는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힌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다 퇴물이나 쓰레기를 갖다가 앉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가 퇴물인 줄 모르고 또는 쓰레기인 줄 모르고 설쳐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특히 이제 이 지금 가장 지금 이제 문재인 씨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자기한테 이게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게 검찰인데 그쵸. 네. 지금 검찰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래서 총선 또 이기고 검찰을 제압하면은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을 제압할 수 있는 조국 정도의 어떤 그 앞제비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조금 생각이 없고 앞뒤 분간 못 재면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시키는 거 잘한다더니 몸에서 뭔가 이렇게 한 뚜껑을 던져주면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친문 세력 문재인 씨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이른바 거기에 이제 친문의 어떤 실세나 핵심이라고 하는 그 꼼수 부리는 자들이 네. 그런 계산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 추미애라는 사람도 물린 거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멍하달까 좀 추미애 씨가요.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런 정황을 보고 또 계산을 했을 수도 있죠. 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서 본인들 뭔가 대가를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일단 어쨌든 판사 출신이니까 법무부 장관 한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개인 노선 국회의원인데. 되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그 사법고시에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면 다들 엄청나게 똑똑한 걸로 착각을 해요. 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물론 법에 관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대 졸업하면 전부 명의가 됩니까? 아니죠. 자기 분야만. 분야도 뭐 분야 안에도 천차만별의 그렇죠. 수준이 있고 급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분야를 넘어가면은 완전히 전혀 몰라요. 어렵죠. 더 무식해요. 심하게 말하면. 네, 네.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 관계된 검찰이나 법원은 맨 이제 이렇게 그 형사 관련된 그렇죠. 주니까 맨 도둑놈을 생기고 이런 사람만 잡아다 보니까 세상에 다 그런 것 줄만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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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하고 실제 일반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전혀 딴 세상이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다 정신이 그렇죠. 이렇게 급급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온갖 되게 다양하죠. 네.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뭐랄까 잘못된 인식이라 할까 착각이랄까 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서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가 되면은 다 모든 걸 다 똑똑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쓰는 세상이었잖아요, 전에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더 그쵸. 그런 이제 착각을 네, 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나보면 사실 또. 막말로 네. 대기업 오너들이 다 뭐 고시하고 의사돼서 한 사람들입니까? 막말로? 그런 사람. 근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검사나 판사가 되고 싶냐, 의사가 되고 싶냐, 아니면 대기업 오너가 되고 싶냐면 어떻게 네. 대답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전문 직종에, 특히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지가 않아요. 진짜 멍청해요. 심하게 표현하면. 꽉 갇혀 있다는 네, 갇혀있고, 그냥 그 위에는 전혀 그냥 또라이,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하니까, 혹시나 제가 모든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뭐 그런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지식이나 어떤 네, 네. 현실 경험을 갖는, 그나마 나은 건 변호사들이에요. 왜냐면 그쵸. 변호사는 이제 자기들 이제 영업을 해야 생업이 되고, 영업도 네. 해야 되고, 네. 실제로 형사권만 아니라 민사권도 중요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렇죠. 영업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세상 물정에 이제 현실에 또 접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나 이게 판사들은 검사들은 판사들은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그 자리를 뜨게 되면은 알거지가 돼요. 심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정관예우나 이제 한몫 챙겨야만 자기가 이제 뭔가 보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치권의 줄을 잡아야만 자기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심각하게 존재한 건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는데, 뭐 이야기가 이제 또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지만, 이 정도 이렇게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추미애나 문재인 씨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리, 정말로 이렇게 그 황당무계할 정도로 이렇게 무지한 되게 동떨어진 가능성,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씨 그 행태나 말하는 거나 이렇게 봐보세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럼 문재인 씨가 오죽했으면 박근혜, 뭐 남자 문근혜라고 쓰자 이거예요. 남자 박근혜란 말을 하냐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사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좁은 그 틀에 자기들만의 그 틀에 갇혀가지고 하는데 국가라는 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이렇게 얽혀있고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다 망라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실세로 나라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한계나 이렇게 문제점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이렇게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가 점점점 이렇게 사법화돼 가고 있어. 그렇죠. 아니면 관료화. 예, 관료화 사법화돼 네, 가고 네, 있어요, 정치가. 이게 법조계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거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네. 해야만 정치도 이제 할 수 있고 관료를 해야만 또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 이거. 결국엔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그런 그 사법 쪽이나 또는 그런 특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접하는 그런 세계에는 100으로 치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95%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국가의 95%는 거의 그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5%도 안 되는 그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 어떤 폐쇄적인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세력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돼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니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삶이나 경제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동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이게 완전히 서로 권력 싸움화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권력 싸움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 싸움으로 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추미애가 됐든 누가 됐든 조국이 됐든 이 사람들의 그 언행이나 행태를 봐보세요. 일반 상식적인 사람 수준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죠. 황당하고 무식하고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이런 행태들이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물론 마찬가지로 자한당의 누굽니까 뭐 그런 쪽의 사람들 뭐 안경이 됐든 나경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50부 100보예요. 네. 그 수준이.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 그런 쪽에 관계가 없이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보고 또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관여돼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잘은 몰라요. 진중권 씨 같은 사람이 욱하고 성질내고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 생계라고 뭐 어디 교수도 하다가 동양대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살짝 잘리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죠. 예. 네. 그러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 당연하죠. 밥줄을 건드.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쌍무식쟁이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미학이 됐든 철학적인 것이 됐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는 현실적인 어떤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쌍무식쟁이들의 그냥 작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추미애 씨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패전 처리라기보다는 태물도로 자리 메꾸는 걸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게 지금 어떤 뭐 오더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4월 총선을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검찰을 제압을 해야 된다.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추미애라는 사람한테 흥정을 했을 수도 있고, 서울시장 같은 거를 네, 뭔가 흥정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정치적인 흥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흥정을 안 했더라도 그런 이제 꼼수는 또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벌써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짬밥을 네. 먹었기 때문에 네. 그런 꼼수는 또 이렇게 발달돼 있겠죠.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아 내가 이거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씨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내가 쥐고 있어. 나중에 내가 이걸 쥐고 있고 그 대신에 검찰을 내버리지로 이렇게 검찰을 내가 조금 이렇게 제압을 해두면 나중에 내가 뭐 요구를 해도 거절을 못 할 거야라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계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어느 쪽인지는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미애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씨하고 추미애 씨가 서로 생각이 같든 다르든 간에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이거예요. 네.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을 제압하는데 공동의 목표가 있는 예, 거는. 예. 뭔가 이렇게 그걸 행태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랄까 검찰을 완전히 제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아직 공수처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검사를. 근데 공수처도 사실은 제압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월 총선이 지금 목을 매달아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추미애 씨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인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전격적으로 뭔가를 네. 했다라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취임 닷새 만에 그러니까 지난 1월 8일에 검사장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보통 검찰 인사가 1년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인사 때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인사를 단행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상적인 인사다라고 주장하는 여권의 그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일부러 이제 자신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팀을 이제 해체하려고 일종의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럼 명백히 아까 문재인 씨나 추미애 씨 간에 서로 이해관계 일치로 봤을 때 명백히 지금 검찰을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윤석열 뭐 사단인지 아니면은 뭐 쪽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사단이라기보다는 검찰 전체가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윤석열만을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검찰 전체에 자체의 대한, 어떤 기득권을 지금 이렇게 그 빼앗아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윤석열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네. 이렇게 검찰 전체가 지금 뭉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어쨌든 그게 예전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검찰이라는 게 정권에 네. 이제 그 입맛에 따라서 인사도 분명히 좌지우지 되어 왔고 뭐 시키는 대로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법개혁, 검찰 독립, 검찰 개혁이라는 게, 예, 정권이나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이제 사법개혁이자 독립의 그쵸. 이제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검찰이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어떤 인사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서 왔으면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인사권이나 왜냐면 독립권의 가장 핵심은 인사권이거든요. 그렇죠. 인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한테 주는 거죠. 네. 인사권을.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법률상으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게 이제 검찰청법 34조 1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네. 검찰이 네.
권력이나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네. 검찰총장이 됐든 검사가 됐든 인사권을 전부 이렇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쥐고 있고 네. 법무부 장관은 들러리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중간에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통령이 쥐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직속 라인이에요. 검찰총장, 국정원장, 뭐 국세청장 네, 네. 이게 3대인가 4대 그는 핵심 요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말로 검찰 독립 계획을 원한다라면 그런 인사 폐단부터 그렇죠. 사실. 근절을 해야 되죠. 네. 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의 인사권은 그 조직의 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조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그 총장 사이에 어떤 그 이슈가 있었냐면 그 인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먼저 윤석열 씨한테 인사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 그래요. 법무부 측에서. 그랬더니 이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이 검찰에서 하냐. 그 관례대로 그 인사안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법무부에서 처음에는 인사안이 법무부에 없다. 청와대에 있다. 네, 청와대에 달라고 하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랬다가 다시 또 오후에 이제 다음 날에 인사안을 들려보내겠다. 보고서 의견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의견이 끝까지 안 왔다. 인사안이 끝까지 안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잘못된 네, 관행의 네, 틀 네. 속에서의 관행이에요. 그쵸. 네. 네. 잘못된 관행. 네.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든 누구든 장관을 임명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인사는 그 장관의 인사권이죠. 만약에 장관이나 그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이 없으면 조직이 장악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장관의 말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또는 지시대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하지. 만약에 장관이 인사권이 없으면은 바로 위쪽에 줄 테죠. 예, 건너 뛰어버리죠. 그렇죠. 청와대로 건너 가죠, 뛰어버리죠. 청와대로. 그럴 것 같으면 정부 조직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모두가 다 대통령하고 맞짱 떠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권의 잘못된 관행 틀 속에서는 네. 전부 권력 정권을 잡은 청와대가 다 이렇게 좌지우지를 해왔고, 그러니까 물론 정권을 잡으면은 대통령이 그 각 부의 각 조직의 장들은 임명할 권한이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운 걸 실제로 이렇게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철학에 맞고 마음에 맞는 많은 사람을. 사람들 또는 자기들 안에서 이제 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까지는 인사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조직 내부의 이제 하위 인사권은 그 장한테 그렇죠. 예, 있는 거예요. 네. 장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못 믿었다, 이래, 권력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도 이놈이 딴짓 못하게 네. 차장이나 뭐 부장이나 이런 쪽에 또 별도의 어떤 그 복선을 깔아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그런 걸 안다 이거예요. 검찰총장도 그걸 알고 다 알죠. 다 알고 하니까 서로가 이렇게 눈치 보기 게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이렇게 하수인이나 전유물로서 이렇게 전락을 했다. 권력의 어떤 이렇게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그런 게 못된 짓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은 당장에 검찰의 인사권부터 검찰총장한테 법률상에도 사실은 그렇게 규정돼 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네. 그래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총장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이렇게 옛날 뭐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뭐 이렇게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때든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검찰 인사라든지 뭐든지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하면서 자기들은 네. 되풀이하면서 그 검찰 개혁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어쩌고 이거 황당무계하다 이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명을 어겼다고
그 항명이라고 막 그런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 공격을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페북에는 네. 명을 거역했으면 아예 사약을 내리겠냐. 미국 같은 경우도 네. 트럼프 정권에서 그 이제 특검 했잖아요. 네, 룰러 네. 특검을 네. 임명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그 저기 법무장관도 있었고 뭐 세션이가 뭔가는 법무장관도 있었고 있었죠. 그다음에 FBI 국장도 있었고 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자르고 싶어도 그렇죠. 못 잘랐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FBI 국장이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인사권을 발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수사팀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자천하고 막 했냐 이거예요. 이게 못하죠. 예. 그 조직의 인사권은 장한테 주는 거예요. 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 씨가 네. 굉장히 뭔가 지금 그 탄핵을 굉장히 강하게 의식을 하고 있는 행태예요, 지금. 네. 저 엄청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진중권 씨가 이제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TV 토론 나온 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철회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건 아니다. 자기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이제 지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는 자기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인해 장막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두머리다. 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TK 해버렸더라고요.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예, 뒤늦게 TK 깨달은 친문 두목이라고 그랬나?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2012년에 네. 대선 할 때 네. 그때 이쪽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안철수가 있고 이제 저쪽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뭐 자한당이었나?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나? 하여튼 뭐 하도 당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박근혜 미냐 친이계 누구를 미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내부적으로 시끄러울 때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그 박근혜를 미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인지도 면에서 이제 그렇죠. 네. 대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서. 박근혜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한구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죠. 네, 되게 네, 자한당의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했었죠. 뭔가 이렇게 네. 이제 이한구 씨를 제가 만났어요. 사석에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내년 이제 그 당시에 대선은 지금 이제 인물이 마땅히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데 네. 이렇게 이제 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이한구 씨는 원래 2007년 대선 때도 그 누구였습니까? 저기 이명박이죠. 이제 네. 그 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명박한테 팽당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친이계를 싫어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당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중립적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제 왕따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그 사람 뭐 이야기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그런 말을 이렇게 한 게 뭐였냐면 박근혜는 머리가 비었어도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박계가 너무 쓰레기야. 그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뭔가 겹치네 진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진중권 씨가 문재인 민주당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씨가 너는 괜찮은 걸로 생각을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 주위의 쓰레기들 때문에 문제야라고 했는데 네. 이제 막상 이제 또 알고 보니 문재인 우두머리더라. 박근혜가 이제 최순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바지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체 한 몸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검찰도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될 뿐이지 검찰과 문재인 씨 간에 이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이제 싸움 거의 치킨 게임 같아요, 치킨 게임. 이제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청와대 뭐 압수수색도 그렇죠. 사실 이런 지난주에 것들이-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봤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 이 압수수색하는 내용이나 구역에 대한 좀 명시적인 이 제한이 필요한데 그런 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또 검찰에서는 다시 2차로 그 구체적인 리스트와 목록을 정해서 왔더니 또 이건 정식으로 법원에서 발급받은 영장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지난주에 1차 압수수색은 실패를 했고 금주 중에 2차 압수수색은 이제 나갈 예정이다라고 뉴스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증거는 다 인멸했겠네. 그리고 일단 검찰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동일한 양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이외에 이 정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검찰 쪽은 윤석열 씨를 이제 이렇게 대표로 하는 검찰 쪽은 이제 검찰도 이미 이제 과거의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서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네. 이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네. 일단 명분은 있어요. 명분이 있죠. 명분은. 그러니까 정말 또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원하고 검찰 개혁을 원하는 내용이 정말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범죄 사실이 있으면 엄히 처벌하는 걸 궁극적인 검찰 개혁의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네. 그렇게 하겠다. 또 그런 목적 달성과 관련해서 검찰에게 과도하게 뭔가 어떤 이렇게 사법적 권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검찰과 대통령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국회에서.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검찰의 싸움으로 몰고 가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죠. 네, 몰고 가버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청와대 압수수색의 건이 뭐예요? 지금 울산시장 관련해서 부정선거 개입 선거 의혹과 개입. 관련해서 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발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판사가 당연히 그걸 보고 충분히 어떤 이렇게 이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수색의 가치가 있다, 필요성이 그렇죠. 있다. 이게 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권력의 최상층부인 청와대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결정할 때는 네. 진짜 완전히 뭐 있지 충분한 않을까. 뭔가 이렇게 네. 확실한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영장을 발부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발부를 했으면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청와대 전부를 뒤지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지만 그러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가서 범죄 행위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전부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찾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런 거지. 근데 그쪽 어떤 범죄 조직이 있는데 법원에 가서 압수수색 좀 받아 압수수색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너 가서 어디 뭐를 조사할 건지를 명단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발부를 해줄게라고 하냐 이거예요. 검찰이 가서 그 조직이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감추는지 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압수수색할 만한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 그냥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게 특정 어떤 부서나 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갔으면은 이제 청와대 민정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자료실이라면 자료실이라든지 그 딱 그 명시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이렇게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되는 것들을 가서 수색이니까 네. 가서 수색을 하는 거지. 뭘 찾을 거냐, 그 다음에 어디를 조사할 거냐를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서 와라라는 게 그건 이제 방해. 무리하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됐어요. 했는데 정말로 문재인 씨는 4월 총선에서 깨지면 아주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연타석 탄핵이래. 재앙들 대통령제가 그만큼 이제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씨나 그 친문 세력의 측근의 어떤 비리나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마
4월 총선에서 이제 만약에 과반 의석을 잃게 되거나 패배를 하게 되면 네. 아마 또 한국 정치사에 또 한 번의 그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전에 만약에 설마 그렇게 되면 하야할 것 같아요. 탄핵까지 안 가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가 그렇게 된 거 봤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예. 그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020년 두 번째 방송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